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PD 한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세종시의 최근 거래 상황 그리고 세종시의 앞으로의 전망 2020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오랜만에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 세종시를 이번에 제작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예전에 작년에 이제 제가 세종시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작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찍었는데 그때 찍을 때 세종시의 집값이 올라갈 기운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적절한 타임에 찍어서 그 뒤로 이제 그 세종시의 실수요자분들이 집을 많이 사셨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샀죠. 자, 그 당시에는 세종시가 이렇게 외지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았어요. 뭐 일단 이제 갭이 많이 크고 세종시 아파트가 예전에 대전에 비해서도 많이 비쌌기 때문에 기존의 그 전문가들이 세종시에 대해서 그렇게 다 평이 안 좋았어요. 전부 다 평이 안 좋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사람 빼고는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투기 세력, 투자하시는 분들이 세종시에 접근을 못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조정을 받았던 거죠. 근데 전국의 집값이 다 올라오고 있고, 뭐, 대전의 집값도 이제 다 당연히 올라온 시점이었고, 자, 그때 보니까 세종시가 너무 쌌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한 세종시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몇 편 제작을 했고, 자, 그 뒤로 이제 9월달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량을 뽑으면서 상승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종시를 외부 투기 세력에 의해서 어떤 본진을 지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세종시에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막 급히 막 산 거죠. 그래가지고 중가 아파트, 저가 아파트,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 막 전체적으로 한 방에 다 거래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의미가 있었고 본진을 지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시장이 어떻게 됐냐? 자,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역시 세종시도 주춤을 한 거죠. 자, 주춤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지인의 그 참조 자료를 보면 거의 상승률 넘버 3 안에 다 들어가요. 세종시가. 그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거래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상승률 3 안에 들어가고 거래량도 월 평균 거래량이 넘고, 자, 그런 점들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점인가? 자, 지금은 과연 세종시의 어떤 가격, 아파트의 매매 가격, 자,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 언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 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거래 지표를 먼저 살펴보고요. 자, 그 세종시의 그 최근의 거래 지표를 보면, 자, 5월달 상승률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인데, 자, 1월달이 0.07이었고, 2월달이 0.06, 3월달이 0.32, 자,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4월달이 0.16, 자, 4월달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니까, 자, 아무래도 이제 주춤했겠죠. 자, 그런데 5월달이 지난달이죠. 0.58로 전국 엄청나게 이제 상승률이 올라간 거죠. 0.58이면. 자,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추세가.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4월 평균 거래량이, 자, 이게 이제 4월 평균 거래량이 작년 기준으로 볼 때는 165개였는데, 자, 333개를 팔렸다.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거래가 중요한 거예요, 거래가 많이 나와야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니까. 자, 5월달 거래량이 더 늘었죠? 182개였는데 평균 거래량이 437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 강도라는 게 있는데, 보통 시장 강도가 100이 넘으면 이제 어떤 그 상승의 전환점이다. 자, 그렇게 보는데 4월달이 세종은 408이었고, 자, 5월달이 432, 자, 6월달이 441. 자, 시장 강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시세죠. 평균 시세. 세종시의 평균 시세. 제가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제가 서울이 한 3천 얼마고 경기도가 원래 2등이었습니다. 2등이었는데, 자, 세종이 2등, 전국 2등입니다. 자, 아파트의 평균 시세로 보면 2등입니다. 어떤 지역을 놓고 볼 때, 뭐, 대구도 뭐, 대구, 뭐, 대전, 뭐, 수원, 이렇게 지역을 볼 때 이렇게 동별로 보면 또 차이가 있죠. 뭐, 동별로 보면 또 차이가 있는데, 도시의 전체 평균 가격은 서울 다음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세종시의 거래량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무슨 특징이냐면, 자, 아름동, 고운동, 종천동, 조치원. 자, 이런 그 중가 아파트, 조치원은 뭐 이제 좀 저가 아파트죠. 뭐 2억대 초반이니까.
자,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다. 이게 뭐 이제 실수요자가 거래가 많이 됐겠죠. 자, 조천 같은 데는 이제 투기 세력이 들어온 거고요. 자, 이런 지역에서 거래가 많이 됐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6억대, 32평 기준으로 6억대, 그리고 38평 기준으로는 한 7억대. 자, 그런 아파트는 거래가 또 꾸준했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투, 최고 대장주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비싼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38 기준으로 뭐 9억 이상. 자, 그런 아파트들, 고가 아파트들은 거래가 주춤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거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위기로 인해서 어떤 고가 아파트의 거래는 좀 주춤했다. 그런 점이 특징이다. 자, 한번 보시죠. 부동산 지인인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시장 강도인데, 아릉동, 종촌동, 고운동. 자,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 강도도 어마어마하게 세다, 지금. 자, 그 표를 이제 부동산 지인에서 자료가 보여주는 거고요. 자, 역시 여기서도 고운동, 종촌동, 아릉동. 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역시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실거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최소한 아름동, 고운동, 종촌동. 자, 여기는 이제 실거주 위주로 되고 있다. 조치원은 이제 투기 세력들이 들어온 거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이제 해드리는 건 뭐냐면, 이 방송을 보고 어떤 투기 세력 세종시에 집을 사서 실거주로 사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저는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프로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한 세종시에 관한 프로를 보신 분들은, 특히 실거주자들은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판단을 내가 지금 사야 되는 건지, 청약 가점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자, 그런 판단해서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매 가격 지수도 107, 전세 가격 지수도 103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주변 아파트 시장의 어떤 변화. 작년에 그 세종시가 급등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제가 이제 급히 방송을 드렸던 이유도 전국의 집값이 다 레벨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 전에 대구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부산의 조정지구가 해제되면서 부산의 집값도 폭등을 했었죠, 이 역시. 자, 그런데 세종은 투기과열지구, 갭이 많이 크니까 투자도 안 들어왔고, 자, 그러면서 가장 저평가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외부 변수에 의해서 바로 세종이 움직였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외부 변수에서 움직였는데 실제로 내부 수요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작년에 보여준 그 거래량과 집값의 강세가 내부 수요도 엄청났고, 외부에서 또 사려는 수요도 엄청났었다. 자, 그러니까 막상 거래가 되고 보니까 그 많던 매물들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자, 세종시의 거래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뭐 어느 도시나 좀 그런 건 있지만, 이게 집값이 급등할 때는 그 세종시가 특히 심한 게 뭐냐면,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올 때, 상승할 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는 어느 한 방에 거래가 싹 돼버리고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세종시의 아파트를 살 때는 물량이 많을 때 사야 돼요. 물량이 많을 때. 물량이 많을 때가 가장 쌀 때다.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물량이 없어요. 여기는. 왜냐면 이 세종시 자체 수요도 많고, 외부 수요도 많고, 전국구의 투자처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게 투기 바람이 불면 엄청난 수요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세종시가 지금 지어놓은 아파트, 우리가 소위 세종시 아파트는 그 한정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1생활권부터 6생활권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된 도시이고, 이제 계속 지어가지만 1년에 그렇게 이제 10,000가구씩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5생활권, 6생활권의 그 토목공사의 진척 상황을 가서 보면 아직 산 그대로예요, 산 그대로. 자, 토목공사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몇 년이 걸려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1년에 잘해야 3,000가구 나오는 거예요, 3,000가구. 자, 1년에 3,000가구밖에 안 나온다. 자, 그러면 세종시는 앞으로 공급 물량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 인구가 계속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자, 여기는 일자리가 어쨌든 계속 생기는 곳입니다. 벤처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공단도 들어와야 되고, 공공기관도 계속 내려와야 되고, 자, 어쨌든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그 양질의 그 아파트, 생활권 섹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1년에 3,000가구 이상 나오기가 힘들다. 현재 토목공사의 진행 상황으로 보면. 자, 그런 상황을 좀 염두에 주시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주변 지역의 상황이, 전국의 주변 지역의 상황이 세종시 집값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어제 올린 프로그램을 보시면 전국의 투기꾼들이 전국의 집값을 들썩이고 있어요. 자, 정부가 대책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먼저 선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선제 방어를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전국의 집값이 들썩이기 직전인데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뭔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되고, 자, 그런 상황인데 세종도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지금 청주시장, 자, 요즘 또 강세 지역이 호서 지역이에요. 호서. 부동산 지인에 보면 한번 보시죠. 이 부동산 지인의 그 전국 4분면 시장 강도 현황을 보면, 자, 시장 강도가 제일 센 게 세종입니다. 441. 그 다음에 대전입니다. 260. 차이가 엄청나죠. 그 다음에 경기도입니다. 요즘 그 6억대 이하 아파트에 대한 어떤 인기, 자, 그 보금자리론의 그 혜택을 받는 6억대 이하의 그 신축 아파트가 많이 몰린 곳이 경기도고, 그리고 교통 호재가 제일 많은 곳이 또 경기도이죠. 자, 그러니까 경기도에 또 어떤 집값이 또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어요. 또 요즘 계좌가 또 안 나온다고 그래요. 거래도 많이 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충북에 있는데, 사실상 요즘 상승률 1위는 충북의 청주죠. 자, 청주. 자, 이렇게 대전도 요즘 셉니다.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서구도 아직도 세고. 자, 대전이 지금 전국 2위예요. 시장 강도가. 세종이 1위, 대전이 2위, 경기도가 3위, 인천이 4위. 자, 그 다음에 충북이 5위인데, 사실상 충북이 1위예요. 충북이 1위. 자, 보시면, 자, 충북의 이 청주시를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월평균 거래량이 흥덕구가 281인데 934예요. 월평균 거래량 복대동이 30인데 316. 자, 이 월평균 거래량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청주 보면 월평균 거래량이 871인데 2279, 거의 뭐 3배에 가깝죠? 자, 이렇게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다. 자, 지금 거래량이 많은 곳, 자, 이렇게 빨갛잖아요? 자, 이게 거래량이 많은 거예요. 자, 인천, 경기도, 시흥, 안산. 요즘 안산이 상승률이 2위 하니까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미. 자, 구미도 늘어나고 있죠. 중구도 늘어나고 있고, 서구도 좀 늘어나고 있고. 이거 한번 보시죠. 지역시장 강도를 보면, 자, 충북 청주시, 자, 청주시 청원구, 이게 오창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창에 이제 방사광 가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호재가 나오면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자, 인천 남동구, 강세구, 오산, 자, 이런 데가 이렇게 강세.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충북 청주시. 자, 전 매매 시장 강도 전국 탑 안에 청주가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청주가 지금 핫한 시장이다. 자, 거래 비율도 보세요. 청주가 이게 지금 3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 세종시가 5위고요. 거래 비율 상승률이죠. 자, 흥덕구가 332%가 늘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이죠. 287%가 늘어났어요. 청주시 전체적으로 261%가 늘어났고, 세종시는 240%, 월평균 거래량이 2.4배가 늘어났다는 거죠. 자, 이만큼 주변 시장이 지금 들썩이고 요동을 치고 있다. 대전, 청주, 경기도 수도권, 그 다음에 천안 지역까지. 천안은 이제 탕정을 중심으로. 자, 이런 영향이 결국은 세종시도 오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엔. 자,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세종시도 이렇게 집값의 기준을 맞추겠죠. 그 지역의 집값의 기준을 맞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주 지역에서 집을 파신 분들이, 대전에서 이제 집을 파신 분들이 세종으로 들어왔죠. 자, 청주 지역에서 집을 파신 분들, 자, 그러면 청주에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세종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주는 또 이런 주변 지역의 집값이 세종의 집값을 또 자극할 수 있는 타임이 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 자, 그리고 지금은 뭐 세종뿐만이 아니라 초저금리가 이 자산 시장으로 돈을 빨아들이는 어떤 블랙홀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억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은행에다 맡겨놓으니까 뭐 몇십만 원 이자밖에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피스텔로 달려가고, 그리고 이제 자산 시장으로 자꾸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들이 빨려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러한 움직임이 하반기로 갈수록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한 움직임이 이미 나타났어요. 6억 이하, 9억 이하의 아파트의 거래가 활발했다. 자, 세종시에서도 그 6억 이하의 아파트, 예를 들어서 고운동, 충천동, 아름동,
자, 그쪽의 아파트가 6억 이하의 아파트 아닙니까? 84 기준으로 볼 때. 자, 그래서 세종시도 그렇게 6억 이하의 아파트가 거래가 활발한 거예요. 자, 그리고 9억 이하의 아파트, 예를 들어서 98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도담동의 한림프레버, 제일풍경채, 자, 9억 이하, 8억대, 다른 지역에서, 다른 동에서 7억대의 98 아파트, 거래가 잘 되잖아요.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초저금리 시대에 실수요자, 자, 그런 분들이 이미 접근을 하고 있다. 자, 그런 지역이 바로 38평, 7억에서 9억 이하의 거래, 도담동, 보람동, 소담동, 다정동. 자, 이런 지역에서의 거래는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은, 자, 일단 보시죠. 이 도담동 한번 보시죠. 이게 제일 풍경채인데, 자, 제일 풍경채. 자, 보시면은, 9호죠, 9호. 9호. 106이면 40평대가 넘죠. 자, 40평대가 8억 5백. 자, 이 거래가 되잖아요. 5월 달에. 그리고 9호, 7억 2천. 바로 이제 9억 이하의 아파트가 거래는 꾸준히 되고 있다. 자, 2월 달, 3, 4월에는 조용했죠. 자, 그런데 5월 달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 실수요자들은 바로 실수요자들이 이런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림프레버, 여기도 좋은 아파트죠. 이 청사 바로 앞에 입지가 좋지 않습니까? 뒤에 원수산이 있고, 98, 뭐 이게 38평이죠. 그 7억 4,500, 층도 좋아요. 18층. 그 다음에 16층 8억 4천. 자, 8억 4천, 뭐 8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되네요. 자, 5월달, 4월달에 한 건 됐고, 자,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한참 거래가 될 때 작년 한 11월 달에 보시면, 자, 11월 달에 7억 4천이에요. 그러면 벌써 1억이 올랐잖아요. 1억이. 자,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작년 12월 달과 지금 5월 달은 다르다. 왜냐면 가격은 올랐지만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금리가. 자,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뭐 어차피 이 아파트 사시는 분 뭐 대출 받으실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내는 이자는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오른 게 아니다. 자, 저금리 시대, 초저금리 시대, 어쩌면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 있는 시대에, 자, 실수요자들은 좀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 도련마을 10단지 한번 보시죠. 자, 이 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6억 이하의 아파트. 자, 이거 6억대니까. 자, 84, 6억 3,800. 이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4월 달에. 꾸준하게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3월 달엔 거래가 안 됐다가. 자, 그런데 이 아파트도, 작년 1월 달, 올해 1월 달, 12월 달에 5억 8천 9천 했어요. 올라온 가격이 그랬는데, 자,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종은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자, 이게 세종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값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경기도 수도권의 신축들, 뭐, 서울하고도 꽤 먼데도 이 가격밖에 안 해요. 자, 6억대밖에 안 찼습니까? 그러니까 세종도 비싼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보시면 이제 이런 아파트들, 여기 이제 아름동,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거래가 잘 되겠죠. 자, 이제 아름동에 있는 아파트들. 자, 이제 4억대. 자, 이런 아파트, 6억 이하의 아파트 거래가 잘 되는 거예요. 자, 4억 5,700. 자, 거래가 꾸준하죠? 이제 이 가격대는 거래가 꾸준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3월 달에 거래가 제일 많았네요. 자, 3월 달. 자, 오히려 5월 달에 거래가 3월 달은 못한데 이제 거래가 또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대박 로블랜드 일단인데 여기도 이제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예요. 5군데도 4억 9천. 5군데도 4억 9천, 4억 8천. 이 거래가 잘 되잖아요. 자, 이런 아파트들, 이게 다 실수요자들 거래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한번 보시죠. 6억대 아파트들. 자, 여기 이제 에코시티, 호레올 8단지, 6억 초반대. 자, 이거 실수요자들이 다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가격이 거래가 잘 되잖아요. 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도 보시면 이게 이제 44평인데 8억 5천, 9억 이하. 자, 이런 아파트들이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9억 이하. 대출이 가능하니까. 자, 그리고 평수도 크고 입지도 좋으니까 8억 5천. 자, 이제 세종시에서 지금 거래가 주춤한 것은 바로 이제 아주 좋은 입지 아파트들, 고가의 아파트들. 자, 그런 아파트는 거래가 조금 주춤한데 지금 다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그 고가 아파트의 거래까지 퍼지려고 하면 아직도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자, 그런 문제가 있죠. 자, 이런 아파트 보시죠. 이런 아파트도 예를 들어 가지고 단지가 크진 않은데 거래가 잘 돼요. 자, 거래가 자 7억 3천 84 기준으로 7억 3천 7억 5천 자, 이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수자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9억 이하. 자, 그래서 서울 수도권 뭐 이 주변 청주, 대전 움직이면 세종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청약이 불가능하신 분들, 내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뭐 서두를 타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 뭐 투자를 이렇게 투기를 부추기는 건 아니고요. 저는 항상 그 실수요자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지금 물량이 많을 때, 지금 물량이 쌓여 있을 때 접근하는 게 좋다. 세종시는 한번 바람이 불면 물량이 싸그리 없어져요. 그리고 소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제가 보기에 그 소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살기가. 그리고 좋은 아파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남 같은 경우가 한번 바람이 불면 확 사라지잖아요. 물건이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지역은 그 물건이 계속 나와요. 비싸게라도 나오는데 이런 지역은 안 그래요. 세종이나 강남이나 이런 지역은 물건이 싹 빠져버리면 그 뒤로 물건이 비싸게 나와요. 비싸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그 전망에서 중요한 게 바로 2021년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 랜드마크가 완성하는 시기예요. 랜드마크. 자, 세종 보행교. 자, 그리고 중앙 센트럴 파크. 자, 그리고 어반 아트리움, 그 주변의 문화생활 시설들. 문화생활 시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만, 자, 중요한 거는 그 보행교와 센트럴 파크가 완성이 된다. 자, 그게 완성이 되면 그 뭐랄까 살기의 정주 요건, 그 자연의 쾌적성, 우리가 여가 생활을 지낼 수 있는 그 생활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지니까 당연히 실수요자는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그런 도시를 이 주변에서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 도시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세종의 평당 가격이 작년에 1380이었는데 계속 올라왔어요. 1430이다. 자, 서울이 이제 9억이에요. 9억. 평균 가격이 9억이에요. 3억 3천만 원이 평균 가격이. 근데 3,027만 원인데 이제 서울의 평균 가격은 9억대다. 자, 세종은 아직도 이제 싸죠. 그거에 비하면. 근데 세종이 이게 넘버 2예요. 넘버 2. 자, 이 세종의 그 평당 가격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그 궁금한 게 뭐냐면 앞으로 세종의 집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자, 그런 게 사실 제일 궁금한 거예요. 뭐 저도 궁금하고 물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는데 예상을 할 수는 있겠죠. 자, 예상을 어떻게 하겠냐. 자, 다른 도시의 가격과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도시가 얼마인데 우리 도시는 얼마쯤 갈 것이다. 자,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겠죠. 이 도시가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자, 그런 것이 전제가 돼서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정주 요건만 보면 뭐 광교, 예를 들어서 광교라는 도시가 있는데 뭐 광교와 비교해서 뒤질 게 없죠. 물론 백화점 하나 없는 거. 자, 그것 빼고는 뒤질 게 없다. 뭐 자연의 어떤 쾌적성, 뭐 어떤 뭐 교통,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뒤질 게 없죠. 자, 광교는 이제 강남으로 가는 노선이니까 또 집값이 비싼 면이 있지만, 자, 어쨌든 일자리도 많고, 이제 세종은 이제 일자리가 아직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앞으로 만들어지면 되는 것이고, 일자리는 뭐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곳이 세종이고, 그리고 세종은 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뚫리지 않습니까? 서울과 세종이 1시간 10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광교도 어쨌든 서울 가는 데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하철이 있을 뿐이지. 자, 어쨌든 그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하자. 비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충족돼야 되는 건 일자리, 뭐 어떤 교육 여건, 뭐 그런 거는 어차피 좋아질 것이고, 자, 일자리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수요니까. 자, 그런 게 된다고 하면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종의 미래에 우리가 평당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광교는 전국구 도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광교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광교는 뭐 전국에 사시는 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뭐 광교가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종은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서 계속 커갈 수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투자자들, 뭐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 투기꾼들, 자, 그런 분들이 세종은 언젠가 한번 사야 돼.
예? 세종은 또 올라갈 수 있어. 그런 투자처라는 거죠. 전국구 투자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이 틀린 거다. 자, 그런 시각을 전제로 놓고 봐야 돼요. 자, 보시면 일단 세종부터 한번 보시죠. 이 세종의 평당 가격을 부동산 지인에서 보면 이 대평동이 2,067만 원이에요. 제일 높아요. 세종에서. 그리고 세롬동이 1,909만 원. 자, 그리고 보람동이 1,894만 원. 그리고 소담동이 1,811만 원. 다정동이 1,793만 원. 도담동이 1,681만 원. 자, 방곡동이 1,664만 원. 자, 이게 이제 세종의 이제 뭐랄까요, 상위권 아파트들이에요. 상위권 아파트들이고 이러한 평당 가격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그 센 대평동이 2,067만 원인데 우리가 비교를 하자는 거예요. 자, 광교가 2,700만 원대예요. 동탄 오산동, 여기에 이제 GTX가 있는 데 같아요. 여기가 1,931만 원. 대전 유성구가 1,115만 원. 자, 요즘 그 핫한 청주 복대동이 812만 원.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가 제일 센 데가 2,374만 원이에요. 자, 광교보다도 약하죠? 세종보다 세고. 부산 남천이 2,288만 원이에요. 판교가 3,243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강남 5,580만 원. 연수동이 1,681만 원이에요. 세종이 아까 봤듯이 1,433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평균 가격이고 우리가 이제 그 세종시의 가장 그 센 가격대 이 두 개를 비교하자는 거죠. 대평동과 세롬동. 자, 이 두 곳으로 보면 약 2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자, 2천만 원이 과연 광교 수준에 맞출 것인지, 대구 수성동에 맞춰질 것인지, 부산 남천동에 맞춰질 것인지, 뭐 판교에 맞춰질 것인지, 이미 이제 뭐 연수동은 이제 오버를 했고, 뛰어넘었고, 자, 이 지역이 어디에 맞출 것이냐. 자, 그것은 이제 앞으로의 도시의 발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앞으로의 도시의 정주 요건, 그 다음에 교통 인프라 중요한 거.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뚫리면 뭔가 이 도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KTX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까? 발산리에 이제 예정으로 해서 용역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편익 비용이 1.0이 넘어야 되는데 예전에 할 때는 0.59였는데 지금은 1.0이 넘을 것으로 봐요. 왜냐면 당연히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대전에 배후도시도 자꾸 생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KTX 그 다음에 서세종 서울 고속도로, 서울에서 세종까지 1시간 10분이면 이제 여기는 수도권에 있는 행정복합도시예요. 자, 그러다 보면 많은 기업들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일자리들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가 급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자, 그때 어디에 과연 이제 다른 도시 어느 정도의 가격에 이 가격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느냐. 자,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하시면 돼요. 자, 광교, 판교, 대구 수성동, 남천동. 자, 이런 곳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한번 비교하셔서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저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너무 주관적이니까 생략하고, 자,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발전의 속도와 질과, 그래서 도시 간의 평당 가격으로 세종의 미래를 예측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연평균 공급 물량과 수요 물량을 또 잘 계산하셔야 돼요. 이 세종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6생활권까지 한정판이 매년 이제 3,000가구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다. 자, 그런데 매년 들어오는 수요는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20년 4월 인구 통계. 자, 근데 인구 통계가 있는데, 자, 시도별 인구 이동을 보면 이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는 딱 두 군데. 경기도와 세종이에요. 경기도와 세종. 자, 그 얼마나 증가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통계표를 보시면 2017년도부터 20년까지인데, 자, 이 세종과 경기도의 증가율을 보시면, 자, 세종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당연히 이게 인구가 계속 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최고 많을 때는 뭐 한 달에 뭐 3,600까지 들어왔고, 이제 최근 4월 달에 입주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뭐 1월 달에 1,500, 2월 달에 1,300, 3월 달에 700, 200, 4월 달에 200. 입주 물량이 없으면, 입주 물량이 많으면 더 많이 증가를 하겠죠. 자, 그리고 이 경기도도 보면 꾸준히 증가해요. 경기도에 많은 택지지구를 만들고 아파트를 많이 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경기도가 수도권이 뜨는 거예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그 다음에 새 아파트, 새로운 신도시가 계속 들었으니까. 자, 이렇게 세종은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새 아파트를 져서 수요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 산업, 일자리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니까 인구가 들어오는 만큼 보조 서비스 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공공기관도 또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 자, 그런데 세종시에 있는 한정판 아파트는 1년에 매년 공급할 수 있는 게 평균 3천 가구가 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예정은 많이 돼 있지만 5생활 6생권이 많이 예정이 돼 있지만 매년 공급할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올해만 해도 3천 가구가 못 넘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지금 확정된 게 없고,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는 공급량이 일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과다 공급이 되질 않아요. 연차로 보면.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종의 변화.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그 아파트 가격의 시세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그 도시의 변화예요.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의 변화. 예를 들어서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낙후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전 지역이 뉴타운으로 다 개발되니까 그 지역의 어떤 정주 여건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예요, 변화. 경기도 수도권 서울과 출퇴근 거리가 멀었는데, 자, 이제 전철 들어오고 GTX 들어온다고 하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택시 지구를 만드니까. 자, 그런 변화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세종시도 이 가격 시세의 변화는 바로 이제 변화예요, 변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올 것인가. 자, 그리고 이제 세종시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자,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어떻게 이제 차별화가 될 것이냐. 자, 그건 입지. 자, 입지를 보시면 돼요. 입지. 이제 세종시의 내부에서는 입지를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 랜드마크의 접근성으로 보시면 돼요. 이 랜드마크의 접근성으로 어떤 생활권 가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것에 따라 어떤 집값의 선호도가 세종시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자, 그런 점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그리고 도시 전체로 봐서는 세종시처럼 앞으로 변화가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전국으로 보면. 전국에 있는 도시들은 이렇게 어떤 도시 재생을 통해서의 변화가 있지만, 여기는 재생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합 기능을, 중앙정부 청사의 기능을 자꾸 더 넣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 분원도 이제 갖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어떤 정부의 어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 기능을 강화시켜서 중앙부에, 그래서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자고 하는 게 어떤 정부의 초심이었죠. 자, 이제 요즘은 이제 그게 조금 퇴색된 건 있어요. 분명히 정부가. 요즘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주 경기 수도권에서 여당 표밭이 되니까 거기에 오히려 더 막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토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세종 같은 도시가 바로 이제 어떤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광역 교통망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광역 교통망이 완성될 때가 바로 세종시가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서울 세종 고속도로, KTX,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와 연결성, 그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 교통망이 완성이 되면 사람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기업이 내려오고,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상권이 발달하고,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시초가 바로 2021년에 랜드마크의 완성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2025년 서세종 고속도로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세종의 빅 전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1시간 10분 거리, 아우토반 같은 아주 첨단 도로, 스마트 하이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서울 사람들이 엄청 내려오겠죠. 엄청 내려올 겁니다, 아마. 관광으로 내려오거나, 여행으로 내려오거나, 엄청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1시간 10분이니까, 지나가다 내려올 수도 있고, 자, 이제 전국의 사람들이 오고, 세종의 발전 상황을 보겠죠. 그러면, 여기서 기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다 집을 사들어야 되겠네. 여기 살기 너무 편하네. 서울도 가깝고, 지방 가기도 가깝고. 자, 그러면 그때야말로 이제 세종이 전국구가 되는 거예요, 전국구가. 자, 우리는 그 세종의 전국구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실수요자들은
전략을 빨리 확실하게 짜라. 자, 청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사야 되는지. 자, 그래서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 이런 곳에 이렇게 뭐라 할까요? 미리 선점하셔야 돼요. 자, 요즘 최근에 청주 지역을 보세요. 청주 지역 맨날 집값 떨어진다고 이렇게 해서 청주분들 미분양 나도 사지도 않고, 자, 그러다 청주 지역 집값이 뜨니까 청주 사람들도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또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면 또 따라 사지도 않아요. 청주 사람들은 자존심도 강하고 그분들 보통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또 오면 또 이렇게 외지인들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자, 청주가 그렇게 보수적인 곳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엔 청주는 본진이 털려버렸어요. 외지인이 50% 이상을 사고 다음 달 통계가 나오면 60%가 될지도 모르고 70%가 될지도 몰라요. 본진이 털렸다. 작년에 부산도 털렸다. 대전도 털렸어요. 제가 보기엔 대전도 완벽하게 털려버렸어요. 지금 웬만한 막 썩다리 아파트도 3억 뭐 4억이 가깝죠. 요즘은 동구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뭐 혁신도시가 들어온다고. 자, 그러면 그 대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썩다리 아파트를 4억에 샀는데 투자자가 다음에 안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그 자기들끼리 거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거래가 되겠냐 이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 사는 사람들이 그 썩다리 아파트 4억에 사겠습니까? 신축을 받겠죠. 기다렸다가. 이제 공급량이 이제 풀어지면, 아파트 시장은 공급량이 풀어지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게 돼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그때 사면 되지. 왜 썩다리 아파트를 사겠냐. 지방의 썩다리 아파트는 한번 올라가면 그게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어떤 그 가수요가 붙어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올라가는 것이지 실제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청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청주는 잠깐 청주 얘기를 하면 그 주위에 땅이 무궁무진해요. 제가 보기엔 무궁무진하다. 대전하고 틀려요. 대전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질땅이 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뭐 어떤 택지지구, 도안 신도시 쪽으로 이렇게 질 때가 있고, 유성 쪽으로 질 때가 있긴 한데, 뭐 짓자면 더 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전도. 근데 청주는 지도를 보면 굉장히 평지가 주변에 많아요. 평지가. 그러면 계속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 그 구축 아파트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청주 요즘 구축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잘못하면 꼭지에 물릴 수 있어요. 사시는 분. 특히 뭐 오창에 가속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창은 전에 그렇게 거래가 잘 되는 지역도 아니고, 그렇게 시세가 높은 지역도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 자, 근데 오창을 그렇게 비싸게 산다? 다 물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본진이 털리면 안 된다.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본진이 털리면 안 되니까. 자, 그런 분위기가 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세종의 그 실수요자들은 가능한 자기가 사시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2억 3억씩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이제 금리가 떨어졌어요. 이제 예전에 그 금리가 아니다. 예전에 내가 내는 그 대출 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은행에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거를. 자, 금리가 엄청 싸졌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 시장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조만간 이제 KTX, ITX 용역 조사도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세종은 이 광역 교통망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랜드마크와 광역 교통망. 자, 그 큰 두 줄기만 잘 보시면 세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세종을 보셔라. 하반기를 보셔라.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가능한 빨리 현장에 물건이 많을 때 뒤져보시라는 거예요. 뒤져보시라는 거. 나중에 다음에 물건이 안 나온다니까요. 자, 그런 점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